돌. 또 잃어버렸어. 어딨지? 내 하얀색 분필. 여기 밑에. 맨날 잃어버려. 더 들어갔어. 맨날 잃어버려. 자, 암석은 돌인데, 암석은 한마디로 돌인데, 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세 가지가 있는데, 화성암이라는 말은, 잘 봐. 화성암이라는 말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불화, 일을성, 불로 이루어진 암석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화산 폭발과 관련된 암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굳었거나 용암이 굳었거나 그런 걸 화성암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불과 관련된, 그래서 화산과 관련된 그런 돌을 화성암이라고 하는구나 생각하면 되겠고요. 퇴적암이라는 말은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암석, 퇴적. 돌을 막 부시면은 되게 작은 알갱이가 되잖아. 그 작은 알갱이가 또 어딘가에 모여서 쌓여가지고 이렇게 탕탕탕탕 다져져가지고 또 딱딱한 암석이 돼. 그런 게 퇴적암이에요. 키워드가 뭐냐면 퇴적물입니다. 퇴적물이 다시 쌓여서 퇴적물이 쌓여서 다시 암석이 되는 것이 퇴적암이 됩니다.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변성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성암이라는 것은 변했다. 뭐가 변했다? 성질이 변한 암석이에요. 내가 화성암이었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높은 압력을 막 받아. 그러면 성질이 바뀔 수 있거든. 바뀐 녀석을 변성암이라 불러주는 거야. 성질이 변화된 겁니다. 성질이 변화된 녀석을 변성암이라 불러줍니다. 그 세 가지로 분류한 기준이 뭐냐? 이렇게 셋으로 분류한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기준은 뭐다? 생성 방법이 되겠죠?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생성 과정에 따라서 구분한다. 생성 과정. 어떻게 생성되었냐? 생성 과정에 따라서 셋으로 구분한다.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졌으면 화성암. 뭔가 퇴적물이 쌓였으면 퇴적암. 그 녀석들이 다시 깊은 땅 속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한 번 더 성질이 변했으면 변성암. 이렇게 생성 과정에 따라서 구분해 준다는 거죠. 이게 암석의 분류입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암석을 분류하는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암기법과 함께 소개를 할게요. 화성암. 화성암 그림 보여줄게요. 그림 쌤은 이제 기가 막힌 그림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려면 화산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게 화산이야.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마그마가 있어요. 마그마. 안녕 마그마. 마그마가 뭐죠? 암석이 녹은 거야. 암석이 엄청 뜨거운 열 때문에 막 녹아있는 게 마그마야. 자, 여기 온도가 최소 1200도씨. 최소 1200도씨 돼야 암석이 녹아요. 돌과 함께 녹습니다. 1200도씨 정도요. 엄청 뜨겁죠? 자, 이 마그마가 생성이 됐어. 자, 이 생각하면 돼. 고체가 액체로 변한 게 마그마거든? 문제. 고체와 액체 중에, 힌트야. 고체와 액체 중에 누가 더 부피가 커요? 고체. 야, 진짜. 야! 다시. 고체가 많잖아.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누가 더 부피가 크냐고. 액체죠. 액체가 이렇게 분장하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더 부피가 커지잖아. 네. 거꾸로 말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고체가 액체가 될 때가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체라고 막 다 말하고 있어 지금. 장난 아닌데. 자, 중요한 건 봐봐. 내가 암석이야. 고체야. 땅속 깊은 곳에서 액체로 막 녹아. 부피가 커지죠. 네. 부피가 묵 커지는데 땅의 공간이 좁잖아. 네. 좁으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압력이 생긴다. 압력이 어디 빠져나갈 게 없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아주 약한 부분을 찾아서 뻥 뚫고 나오는 거야. 그 약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뻥 뚫고 나온 게 화산 폭발입니다. 뻥 뚫고 나오는 거야.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는 거야. 왜 뚫고 나오는지 알겠죠? 네. 압력 때문에 밀고 막 올라오는 거야.
자,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것을 화산폭발이라 불러주고요. 자, 중요한 건 이 화산폭발한 이 녀석은 1번 용암이다. 용암. 2번 얘는 뭐라고 하냐면 마그마. 마그마가 터져 나온 걸 용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그마랑 용암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원래는 같은 거지, 그지? 근데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어떤 녀석은 마그마라고 부르고 어떤 녀석은 용암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둘이 근데 차이점이 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네요. 첫 번째, 얘는 바깥에 나왔잖아. 여기에서 기체들이 빠져나가. 아, 됐다! 나갈 수 있어, 이제! 기체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그 빠져나간 자리가 구멍이 숭숭숭숭숭숭 뚫리는 거야. 뭐예요? 그게 화성암이었어. 그게 현무암이죠. 아, 현무암이야. 구멍 뚫린 거 보이죠? 우리 돌하루방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 그 구멍이 뭐다? 아, 옛날에 그거 피부가 이상해 이게 아니라 거기서 기체가 빠져나간 자리가 화성암 아니에요? 그 화성암의 종류야. 그러니까 화성암의 종류에 현무암이 있다. 그렇지. 화성암의 종류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모든 건 다 화성암이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체가 빠져나간 거. 이 녀석은 현무암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자국이 요 곰보 자국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야?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야? 용암이죠. 밖에 나온 거니까, 그치? 그렇게 암석을 살펴만 보더라도 너 용암이 굳어진 거네. 어떻게 알았어요? 너 이렇게 꼭 빠져나간 구멍이 있잖아, 이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 자, 오케이. 그래, 잘 알 수 있고요. 자, 마그마가 전부 다 나가는 게 아니지. 일부만 나가고 일부는 땅속에 남아있을 수 있잖아. 이 남아있는 마그마가 또 굳어져가지고 암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두 가지 암석을 나누게 됩니다.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야, 얘는 화산 폭발해서 만들어진 암석이잖아. 따라서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암석이라서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화산암이라고 불러주고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은 아주 깊은 곳에서 굳어져서 생성된 암석이라서 심성암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심성암,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라는 뜻이에요. 화산암과 심성암이 또 세 가지 암석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두운 색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이 밝은 색이라고 한다면, 일단 어두운 색은 여기에 금속성 물질, 금속 물질이 막 포함되어 있으면 색깔이 까매져. 금속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커매지는데, 자, 화산암 중에서 금속 물질이 포함돼서 시커매진 거, 걔가 얘야. 시커멓잖아. 돌하루방 만드는 거 시커멓잖아요. 그죠? 까만색이면서 곰보 자국도 있어. 이런 화산암이야. 화산암인데 어두운 색이야. 그게 바로 방금 배웠던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안 들어봤을 법한 암석인데 안산암이라는 안산암. 그 다음에 유문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산암과 유문암은 되게 익숙하지 않은 암석이잖아.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화산암 중에서 어두운 색은 현무암인데 가장 밝은 색도 있어. 밝은 색은 유문암이라고 부릅니다. 중간 색깔은 안산암이 되겠죠. 안산암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되고요. 심성암의 종류는요. 이것도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심성고운, 반려암. 반려암이 좀 어두워요. 본 적 없습니다. 반려암이고 그 다음에 섭록암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알아요. 화강암이 여기에 속합니다. 밝은 암석이야. 깊은 곳에서 생성돼서 까칠까칠하지 않고 매끌매끌한 암석인데 매끌매끌하겠죠. 기체가 빠져나간 자국이 없으니까 맨들맨들한 암석인데 하얀색의 암석. 어디 사용되냐면 비석 같은 거 만들 때 비석 만들 때 사용되는 그 하얀색 암석이 화강암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암석은 얘하고 얘가 익숙한데 나머지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죠? 암기하는 법을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화산암의 종류는 크게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고 화산암에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고 심성암에는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이 있다라는 거 암기할 건데 암기하기 전에 한 가지 특징만 좀 얘기할게요. 문제.
화산암하고 심성암 중에서 누가 더 빨리 식을까요? 당연히 화산암이 빨리 식겠죠? 왜? 공기 중에 노출됐으니까 더 빨리 식어버릴 거 아니야? 자, 얘네들은 식을 때 이런 특징을 가져. 식으면서 야 이제 식고 있어! 달라붙어! 식으면서 달라붙어. 서로 달라붙어. 식으면서 서로 막 달라붙어서 결정 구조가 막 커지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 심성암 같은 경우는 야 씻고 있어 천천히 씻고 있단 말이야 달라붙어 두둑 달라붙고 있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왜? 천천히 식으니까. 근데 화산암 같은 경우는 야 달라붙 이미 다 식어버렸어. 달라붙을 수 있어 없어? 달라붙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 그래서 각각 그 암석을 구성한 입자들이 다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야. 붙어있지 않은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탕 때리면 완전 산산조각 나. 얘는 땅 때리면 툭툭툭 커다란 조각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자, 그런 조각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세립질이다. 세립질이 뭐냐면 이 세자가 가느다란 입자로 되어 있는 녀석이다 뜻이야. 세립질. 얘는 하나하나가 다 만나서 이렇게 붙어있잖아. 붙어있는 것을 조립되었다 해서 조립질이라고 표현해. 조립되어 있네. 조립돼서 커다란 큰 결정 구조를 가지고 얘는 작은 결정 구조를 가진다는 거야. 이 세자를 쓰는 게 또 어디다 쓰냐면 낙지 중에 발이 엄청 가느다란 낙지가 있거든. 그걸 뭔 낙지라 하는지 알아? 세발낙지. 발이 3개라서 세발낙지가 아니라 엄청 가느다란 발을 갖고 있어서 세발낙지라고. 그 세자가 가늘세자입니다. 가늘세. 우리 몸속에도 세자 쓰는 거 있어요. 모세혈관. 가느다란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해요. 세자가 그렇게 가느다라다는 뜻입니다. 저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 게 화산암의 특징이고 커다란 입자로 되어 있는 게 심성암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암기법인데 자 이제 상상을 좀 해야 돼. 쌤 이름이 현무야. 네? 내 이름이 현무야. 쌤 피부가 이래. 현무암의 피부가 이렇잖아.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요. 안녕하세요. 뭐야? 얼굴이 왜 그래?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현무는 화산 근처에 살아요. 혼자.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지 못하고요. 화산 근처에 살아요. 화산 폭발하는 곳에 사람들이 잘 안 올 거 아니야. 나는 화산 옆에 살아야겠다. 사람들이 날 찾지 못하게. 현무가 싫어요. 춥다고 화산 옆에 왜 춥지? 폭발하면 진짜. 아, 죽을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안 오는 거야. 아. 사람들하고 쌤이 화산암이에요? 화산. 아, 쌤이 현무암이야. 쌤 얼굴이 이래.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화산 옆에 살아.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화산에 사는 현무입니다. 네. 화산에 사는 현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안산 알아요? 안산? 네. 지역 이름이야. 안산에 가서 유물을 주워요. 그래서 부자가 돼. 네. 부자가 돼서 얼굴을 뜯어 고쳐요. 깨끗하게. 화산에 사는 현무가 안산에 가서 유물을 줍니다. 그렇지. 그렇게 연기하는 뜻입니다. 화산에 사는 현무가 안산에 가서 유물을 주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물함 그러면 안 되고 유문함이라고 외워줘야겠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산에 사는 현무. 화산에 살지 얼굴이 곰보라서. 현무함의 특징까지 함께 외울 수 있는 녀석이에요. 괜찮죠? 자, 화산에 사는 현무가 안산에 가야 돼. 안산에 가서 유물을 줍니다. 안산이 기억이 안 나면 안 살아! 죽을 거야! 하면서 안산에 간 거야. 안산에. 미안해. 아무튼 안산에 가서 유물을 썼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심성암입니다. 심성암. 쌤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네. 너무 착한 사람을 심성이 고운 사람. 심성이 곱다라고 하죠. 네. 쌤 너무 착해가지고 애들한테 빵 좀 사. 알았어. 빵 여기 있어. 빵 셔틀 좀. 아유 10,000원만 더 줘. 10,000원, 20,000원 있는데 다 줘. 여기 있어. 왜? 뭐 하는 거야? 애들한테 맨날 뜯겨. 애들이 막 때려. 때리지 마. 괜찮아. 10대 맞아도 안 아파. 이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바보 같은 놈이죠.
너무 착해서 애들한테 당하는 모습을 상상해주고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말로 발린다는 표현을 너 맨날 발려! 심성이 고와서 맨날 발려. 그죠? 발려하면 맨날 발려. 심성이 고우니까 맨날 발리는 거야? 발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죽으러 가요. 성록강에 갑니다. 성록강. 갑자기 성록강에 가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화강암 지대를 발견을 해요. 저기 건축 자재로도 쓰이고 비석으로 쓰여서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저걸 다 이제 죽어요 이제 애들이? 안 죽어요. 그래서 얘들이 화강암을 다 팔아서 부자가 돼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죽을 뻔했는데 그렇지. 거기에 가서 죽음 끝에 위기지에 어떤 기회가 찾아오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네. 심성 고운 발렸던 애가 성록강에 가서 화강암 지대를 발견하는 장면을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쪽이 어두운 색이고 이쪽이 밝은 색이라는 거 함께 기억해주면 됩니다. 성록강 기억하시길 성록강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암기법으로는 손색이 없어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암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 이야기를 했고 좀 이따가 이제 이 녀석들의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퇴저감 얘기를 좀 해봅시다. 퇴저감. 30분 지났죠? 퇴저감. 야, 퇴저감은 특징이 있다. 퇴저감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생성장소야. 퇴저감의 생성장소는 물속이야. 네? 물속에서 퇴저감이 만들어져. 봐봐. A는 물속이야. 물속에 땅이 있죠. 여기 있고요. B라는 장소는 그냥 땅이야. 땅입니다. 그럼 뭐가 퇴적물로 굳어져서 퇴저감. 아니 물속에서 뭐 그러니까 물속으로 우르르르 퇴적물이 들어가는 물속으로. 퇴적물이 우르르 들어가는 거야. 자갈, 모래, 흙 같은 퇴적물들이 우르르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쌓일 거 아니야? 물속에 이렇게 퇴적물들이 땅땅땅땅 쌓인단 말이야. 물속에 퇴적물들이 막 쌓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쌓이지? 쌓이면은 물속은 어떠냐면은 물속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물속에 한번 쌓인 것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안에. 물속에 쌓인 것들은 가만히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그 위에 또 쌓여. 우르르 또 들어와. 또 꽝꽝꽝 또 들어와. 또 들어오면은 위에 게 막 누를 거 아니야. 그럼 압력이 생기지. 위에서 막 꾹꾹 누를 거 아니야. 그럼 아래쪽은 꽉꽉꽉 눌리면서 암석으로 변해가는 거야. 갯벌에서 암석하면 갯벌은 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밖에 노출되잖아. 밖에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 물 밖에 나오면은 바람이 불어. 만약에 여기 퇴적물이 쌓였다 치자. 쌓였어. 퇴적물이 쌓였어. 똑같이 퇴적물이 쌓였습니다. 바깥에. 근데 여기서 바람 불고 비 내리면 어떻게 될까? 다 쓸려 내려가거나 깎여 내려갑니다. 없어져 버려. 네. 없어지니까 위에 또 쌓일 수 있어 없어? 위에 쌓여서 누를 수가 없단 말이야. 저기는 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래요. 네. 그래서 암석이 만들어질 수 있으려면 위에서 계속 쌓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물속에서만 암석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아는 퇴적감은 다 물속에 있나요? 아니야. 물속에서는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게 땅이 올라와. 물속에 있던 땅이 막 이렇게 올라와. 100만 년에 걸쳐서 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게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우와! 퇴적감이다! 라고 관찰하게 되는 거지. 이러죠. 물 속에서 만들어진 게 사람들에게 관찰될 때는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관찰이 되는 거야. 그럼 그 퇴적감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퇴적감의 종류를 좀 정리하면요. 퇴적감의 종류를 정리하면은 첫 번째, 어떤 자갈이 쌓여서 자갈이 암석이 된 것을 여감이라고 해요. 여감. 역자가 자갈 역자인 것 같아요. 여감이고요. 그 다음에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건 모래 사자 써서 사암이라고 해요. 사암. 모래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진흙, 흙이죠. 흙.
흙이 쌓여서 만들어요. 진흙이라고 표현해요. 진흙이나 흙이 쌓인 것을 두 가지로 불러주는데 첫 번째는 이암이라고도 불러주고요. 쉐일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만들어지는 방법이 좀 다른데 쌤이 알기로는 열과 압력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암이고 열만 받아서 만들어진 게 쉐일이고 막 그럴 거예요. 좀 생성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둘 다 성분이 된 녀석들은 진흙, 흙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갈, 모래, 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들을 여감, 샤암, 이암, 쉐일이라고 부른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갈, 모래, 쉐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석회물질, 네 번째 석회물질. 석회물질이 뭐냐면 우리 물속에 있는 조개 껍데기 같은 조개 같은 거 조개 껍데기가 막 이렇게 부서지면은 그것들이 또 퇴적물로 쌓일 수 있겠죠. 조개 껍데기 같은 그런 것들을 석회물질이라 그래. 또 조개 껍데기 말고도 공기 중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들어오고 또 칼슘이 육지에서 들어오면은 그게 만나면 또 석회물질이 됩니다. 석회물질이 돼. 그런 뿌옇게 흐려진 석회물질이 바닥에 가라앉으면 또 암석으로 쌓일 수가 있는데 그 암석을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석회물질이 쌓인 것을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쌓이는 이것들이 다 뭐의 종류다? 퇴적암의 종류들을 말하는 거야. 여기가 다 요 녀석들이 화성암의 종류라면 요 녀석들은 퇴적암의 종류라는 얘기예요. 이름만 보고도 이거 퇴적암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와있던 화산재. 화산재. 이거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맞는데 화산 폭발로 만들어져서 용암이나 마그마가 굳어지면 화성암이라고 하잖아. 근데 공기 중으로 뻥 터져 올라간 그 화산재들이 물속으로 떨어져가고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이게 쌓여서 물속에서 암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산재가 쌓인 것도 화산재라고 하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걔는 퇴적물이야.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응회암. 쌤은 이렇게 외워요. 응축됐네. 뭐가? 회색 가루가. 화산재라는 회색 가루가 응축돼서 만들어진 암석 응회암. 응회예요. 응애는 어린아이잖아요. 화산재랑 어린아이 매치가 안 되니까 응축됐다. 회색 물질이 응축돼서 만드는 암석 응애암이라고 암기할 수 있게 돼. 됐죠? 요렇게 퇴적암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퇴적암의 특징을 좀 볼게요. 생성, 장소, 종류까지 봤고요. 자, 특징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특징. 거의 다 했습니다. 3번 끝나는 중이요. 자, 1번이 생성 장소였고요. 2번이 종류였고요. 세 번째는 특징입니다. 퇴적암의 특징은 이렇게 생겼어. 봐봐. 이게 물속이야. 물속에 자갈이 쌓여서 쿵 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이렇게 A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뭐죠? 여감이죠. 여감층이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또 우르르 퇴적물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모래들이야. 모래니까 모래가 막 쌓인 거야. 모래가 쌓여서 두 번째 층이 만들어집니다. B라는 층이 만들어져. 그러면 A라는 층과 B라는 층은 성분 구성물질이 어때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갈인데 여기는 모래네? 그 둘을 구분하는 선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 구분하는 선. 이 구분하는 선들이 생겨난다는 거야. 다음에 또 막 흙이 들어와. 흙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흙이 쌓이겠죠? 흙이 이렇게 쌓이면은 또 여기 흙이 쌓인 곳과 모래가 쌓인 곳 사이에 또 이렇게 구분되는 선이 구분되는 선. 그죠? 이런 구분되는 선들이 나타날 거야. 첫 번째 층이네,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이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층층이 쌓인 게 관찰할 때 A층, 위에 B층, C층 이게 구별되는 선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구별되는 선이 나타난다.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층과 층을
이별시켜주는 층리라고 불러줍니다. 따라해볼까요? 한번 시작. 층리. 층리. 이름이 뭐다? 층과 층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층과 층이 이별되어 있는. 이게 분리되었다는 뜻이야. 층과 층이 나눠져 있는 이런 줄무늬를 뭐라 한다? 층리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이따가 층리하고 미리 소개할게요. 염리라는 게 있어요. 염리. 층리는 퇴적암에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염리는 변성암에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 염리는 그럼 어떻게 생성되는지 좀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층리는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생긴 거 맞죠? 염리는 좀 그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상하게 만들어진 줄무늬입니다. 층리와 염리가 다르다는 것 정도만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특징 첫 번째 뭐다? 층리가 나타난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층리가 나타난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세 층이 쌓였어. 근데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던 물고기 한 마리가 꽥 하고 죽었어. 그리고 또 자갈이 우르르 자갈이 푹 쌓였어. 자갈이 쌓여서 이 안에 자갈과 함께 얘가 죽어서 이렇게 묻혔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될까? 시체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시보. 시체 시시는 거. 화석이 돼요, 화석. 이 오래전에 쌓인 이 생물이 땅속에 오랫동안 묻혀있어서 생성된 게 화석이잖아. 화석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암석이 퇴적암이야. 화석. 화석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암석이 퇴적암이라는 얘기입니다. 암석의 종류는 세 가지나 있는데 왜 퇴적암에서만 화석이 나타나나요? 생각해봐. 내가 지금 화성암이야.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똑같이 이 물고기 하나가 죽었어. 근데 마그마는 엄청 뜨겁잖아. 없어질 거 같아. 다 녹아서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네. 그러므로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 너무 뜨거워. 발자국 같은 거. 발자국 같은 경우는 이제 퇴적암의 발자국이 찍혀서 나타난 걸 수도 있고 화성암도 마지막에 융기에서 발견될 거 아니야? 발견되기 직전에 꽝 찍혀서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유일하게 일단은 생물의 화석은 여기 퇴적암에서만 발견됩니다. 선생님 여기 변성암은요? 변성은 뭐야? 변성암은 그 암석이 땅속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은 거니까 깨져버리거나 또 녹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설사 그 안에 화석이 있었다 치더라도 높은 열과 압력 때문에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변성암에서도 화석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시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암석 중에서 유일하게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퇴적암이요 라고 말해줍니다. 퇴적암밖에 없죠. 퇴적암에서만 유일하게 화석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따 이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정리해주고 나머지 거 정리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요즘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수업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쌤 수업에 직접 적응을 한 거죠. 내용이 쉽기도 하고 이제 어려운 거 나오면 또 오래 할 거예요.